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부모 멘토링. 매주 이 시간 홍양표 박사님을 만나봅니다. 부모 멘토링 시간,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애청하고 계시고요.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이 방송 또 유튜브 다시 듣기를 많이 듣고 계십니다. 또 댓글상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. 한국자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. 박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네. 박사님, 지난주 저희가 추석 명절을 또 잘 보냈고요. 네. 지금 명절이 끝나고 또 다시 좀 일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네. 좀 복귀하려고 또 마음을 좀 추스르는 가정이 있지 네.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이제 일상 아닌 일상으로 좀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. 예. 자, 근데 우리는 이제 아이들 문제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. 아이들이 명절 때 쉬었잖아요. 그렇죠. 또 부모와 함께 오래 같이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아이들이 변해 있어야죠. 어. 어떻게 변해 있어요? 이제 차분해지고. 어. 그렇죠. 공손해지고. 그렇죠. 순종적이고. 자,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예. 과연 그럴 것 같아요? 잘 모르겠네요. 좀 그러면 좋겠어요. 네, 박사님 이론적으로는 말씀처럼. 그렇잖아요. 이론적으로는 애들이 좀 쉬었고 또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하고 함께 있었고 가족과 함께 있었고 이렇게 했으면 예. 오히려 이제 차분하게 책 읽고 공손하고 순종적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끝나고 나면 오히려 말대꾸하고 반항하고 더 짜증을 많이 내고 더 산만해지고요. 왜 그럴까요? 왜 그러냐는 거죠. 특히 이제 우리가 지난번 이제 코로나로 우리가 2주간 아이들이 쉬고 나서 예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줌을 통해서 교사 교육을 해보니까 교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. 박사님, 애들이 2주 쉬었는데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. 아니,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. 2주 동안 원에서 안 오고 집에서 엄마, 그렇게 보고 싶은 엄마하고 있었으면 너무 차분해지고 착하고 순종적이어야 되는데 애들이 너무나 많이 산만해지고 너무 힘들어져서 이거 잡는 데는 2주가 아니라 2달 걸릴 것 같아요 라고 하소연을 해요. 그래요? 예.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. 그러면 결국 이것은 엄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행복했다, 힘들었다? 힘들었다? 네, 그렇죠. 결국은 엄마하고 같이 있는 시간들이 아이에겐 스트레스였다는 거예요. 아니, 엄마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,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그래도 행복하지 않을까요? 네, 그건 엄마한테 물어봐야죠. 어쩌다가 부부도 가장 행복한 부부는 주말 부부랍니다. 네, 주말 부부는 싸울 일이 없어요. 일주일에 한 번 봤는데 어떻게 싸워요? 사랑하기도 바쁜데. 그러면 제일 싸우는 부부는 함께 근무하는 부부가 제일 힘들겠죠. 함께 같이 일하는 같이 부부. 일하는 부부. 대단한 부부들이에요. 그럼 보통 인연 아니면 같이 일 못합니다. 애들도 어쩌다 쉴 때 함께 있으니까 너무 이쁘고 맛있는 거 해주시고 애절한 거지. 매일 같이 있어봐요. 어떤 엄마 말 맞다나 방에다 가둬놓고 싶다 그러죠. 그래서 어머님들이 다 가둬놓는 거예요. 스마트폰에다. 그렇잖아요. 방에다 가둬놓으면 이거 아동학대일까요, 아닐까요? 아동학대죠. 그렇죠. 방에다 2시간 정도 가둬놓으면 아동학대예요. 그럼 똑같은 거거든요. 그거보다 더 작은 옷장에 가둬놨어요. 이거 뭐 100% 아동학대죠. 걸리죠. 근데 그거보다 훨씬 작고 위험한 스마트폰에 가둬놨어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갇혀 있으니까 뇌가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고 엉망이 돼서 오고 또 엄마는 스마트폰에 갇혀 있는 모습이 보기 싫으니까 계속 잔소리하고 아이는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죠. 그럼 우리도 어른도 똑같아요. 내가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 있어요. 아우, 정말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책이나 읽어야지.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. 나 오늘 정말 스트레스 받았어. 책이나 한 권 읽을 거야. 이런 사람 있냐는 거예요. 스트레스 받아 있으면 반항하죠. 누가 무슨 말하면 괜히 툭 쏘죠. 애가 옆에서 뭐 하면 저리 가! 소리 지르죠. 일단 반항하죠. 짜증이 나요, 안 나요? 짜증이 나죠. 그리고 산만해요, 차분해요. 스트레스 받아 있으면. 산만하죠. 산만하죠. 그러면 어머니가 아이를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. 우리 애가 어떤 형태인가 징징징징 짜증내고 산만한 것 같고 말대꾸하고 그럼 우리 아이가 지금 스트레스가 있구나. 너 왜 그래? 엄마한테 뭐가 불만이야? 내가 너한테 뭐 못해주는 게 있어? 막 소리 지를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지금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. 이걸 알아야죠. 자,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. 오늘 여러분, 저희는 이제 코로나19의 기간, 특별히 명절이 끝나고요. 여러분과 함께 그 집에서의 일상들, 또 학교에서의 일상들, 여러 다양한 일상들이 있을 건데요. 우리 박사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분명 이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아까 말했지만 부모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모처럼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고 해줬는데 너가 불만이 뭐야? 자, 이렇게 내 입장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
아이 입장에서 혹시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게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. 예. 그래서 우리 인간은 훨씬 더 생각했던 것보다 이기주의적입니다. 우리가 이제 말은 거룩하게만 할 수 있지만 막상 어떤 위기와 극한 상황에 닥쳤을 때는 훨씬 더 그렇지 않은 게 인간이에요. 그래서 잔소리하는 것보단 칭찬하는 게 힘들고, 그렇죠? 선한 일 하는 것보단 그렇지 않은 일 하는 게 더 쉽고, 이렇게 우리 뇌가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하면서 내가 나를 잘 못 보니까 우리 아이가 왜 그런지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거기다가 화만 자꾸 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는가라고 하는 거와 또 하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놔둬버리면 그럼 애가 삐져서 엄마 나 방에 들어갈 거야 라고 들어가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 있는 거나 스마트폰에 갇혀 있는 거나 똑같아요. 근데 우선 스마트폰에 갇혀 있는 건 지금 당장 안 보이고 커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심각한 문제로 보일 때 그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있다 뿐이에요. 자,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. 우리가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 히포캄푸스라고 하는 곳이 닫혀요. 기억과 학습. 자, 그럼 스트레스는 제일 먼저 뭘 못하게 한다? 기억과 학습, 공부죠. 그러니까 차분하게 책을 못 읽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들 공부해라 그러면 싫어, 반항하고요. 공부하러 가도 보면 계속 다리 떨고 막 움직이고 앉아 있고요. 연필 돌리고 앉아 있고요.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아이 뇌가 스트레스가 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공부를 해 라고 들어가면 그게 공부가 되냐는 거예요. 스트레스 받아 있는데 들어가서 책 읽어 라고 하면 그게 책이 읽어지냐는 거예요. 스트레스를 다 풀어주고 그리고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. 그래서 첫 번째는 히포캄푸스라고 하는 우리가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겉피질이 닫혀요. 거기가 상합니다. 두 번째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? 이마라고 그랬잖아요. 그렇죠. 그 이마에 가장 중요한 건 혈액과 두 가지 산소를 가장 뇌가 많이 써요. 그 산소의 40% 정도가 전두엽으로 전달이 끊어진단 말이에요. 스트레스를 받으면. 그러면 전두엽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양심이라고 그랬잖아요. 예. 동물은 양심이 없죠? 그다음에 논리적 사고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양심이 없어져요.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대들면 안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. 내 스트레스 받으면 애들을 친구들 괴롭히면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두 번째는 학습이 안 되잖아요. 예.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스트레스 받는 애는 안 돼요. 그런데 수많은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뇌를 검사하면은 뇌파를 찍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나와요. 예를 들어서 현재 스트레스가 2래요. 기준이. 근데 얘가 1 나왔어요. 그럼 스트레스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예. 누적 스트레스도 기준치가 1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한 5나 6이 나와요. 누적이 된 거예요? 누적 스트레스. 그러면 평상시에는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아요. 일어나면 뭐라 그래요? 내가 아이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엄마가 뭘 못해줬어.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. 이런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아이를 뇌를 검사해 보니까 경계가 3이에요. 1이 기준이고 경계가 3인데 5, 6 나오면 히포캄푸스가 다쳤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괜히 짜증내고 그러다 어느 날 욱하면 동물처럼 나보다 힘이 약한 것을 무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더 힘이 세면 어른도 물죠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아주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. 자, 코로나19로 우리가 집에서 또 명절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더 많이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. 근데 그 시간이 더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시간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고 네. 우리 박사님 말씀처럼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여진 그 순간이었다면 박사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또 해결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이거를 좀 관찰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좀 많이 노출돼 있나 좀 알아볼 수 있는 좀 실질적인 팁 하나 주시고 이 시간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큰맘 먹고 오는 애들하고 놀아줘야지. 예. 그런 적 많았죠. 그렇죠. 자, 그 한계가 몇 시간이냐는 거예요. 한계가요. 해보셨어요? 자, 애들하고 한번 주말에 내 오늘 애들하고 놀아줘야지. 예. 근데 애들은 끊임없이 아빠가 뭐처럼 주말이니까 끊임없이 놀아달라고 그랬는데 이미 나는 점점점 뇌가 지쳐가죠. 그렇죠. 그다음부터는 내 입에서 뭐라 그래요? 좋게 안 나오죠.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서 아빠의 생각은 야, 아빠가 이만큼 놀아줬으면 됐지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 생각이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직 이만큼 남은 거예요.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? 아이 입장에서. 그렇죠.
대부분 아이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기업에서 또 직장 이런 사업체에서 부모님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게 방송에 나오니까 나만 스트레스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하고 함께 있는 아이들도 엄청나게 지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있다.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, 내 눈빛. 아이들은 예민하잖아요. 예. 애는 엄마 눈빛 하나에 스트레스 받잖아요. 엄마 말 한마디에 상처 받잖아요. 아빠 행동, 작은 행동 말 한마디에 상처 받잖아요. 자, 이러한 부분들 나는 큰 거 갖고 상처 받잖아요. 애들은 작은 거 갖고 받죠. 그래서 혹시 내가 스트레스 받은 것 때문에 예민해져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대물림을 하고 있냐, 스트레스를 전달해주고 있지 않을까. 제일 먼저 오늘 첫 시간은 한번 이런 명절을 지나고 났을 때 명절 증후군 혹시 아이들에게 부리고 있지 않을까. 결론은 이 얘기입니다. 좋습니다. 오늘 나의 스트레스가 자녀의 스트레스로 전가되지 않을까. 오늘 어떻게 보면 짧은 주제인데요. 네. 우리 박사님께서 정말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. 박사님,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하겠고요. 스트레스 없는 오늘 복된 또 금요일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휴일 되기를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인사할게요.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같이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.